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보쌈과 김치 등을 꺼내 먹은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옥돔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캄보디아 소식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송환된 피의자 45명 전원 구속 송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전히 검거되지 못한 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직 규모가 100여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추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발표된 결과를 봤을 때 지금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각자의 이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책이 있고 그 밑에 또 관리라는 또 총책이 있습니다. 그 네. 밑에 팀장 그리고 팀원이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뭐 CS 팀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실행 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아니 뭐 코인 리디망 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상대방 피해자와 함께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지금 가담을 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송환을 받아서 지금 구속 송치된 사람은 45명 정도라고 하지만, 아마 저기 캄보디아 현지에 남아있는 지금 가해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남아있지 않나, 좀 예.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전화 금융 사기를 시작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온라인 사기를 지속한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조사 결과 피해자 한 사람이 하루에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로맨스 스캠 관련해서 이제 이 사기인 것 같은데, 예.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이성인 척 가장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성인 척 가장을 해서 이렇게 뭔가 홈페이지를 꾸며놓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피해자가 접속을 해서 이렇게 뭔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 만남을 주선을 해주겠다, 아니면 뭐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 그 회원 가입비를 당연히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가입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추가로 당신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또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인증비를 또 제출을 또 하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내가 조금 뭔가 이상해진다라고 싶었을 때에는 이 원금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금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또 비용을 또 지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순간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피해 금액이 총 10억이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금을 유도했으면 그 금액을 내면 원금은 좀 돌려주기는 하나요? 그건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돌려주려고 하는 것도 일부 돌려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돌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화면을 이미지를 조작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추가로 돈을 지급을 해야만 내 원금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게 계속해서 피해 금액이 이제 눈덩이처럼 이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그렇고요.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로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해자들 모두가 스스로 이제 이곳에 가담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경찰도 그에 대해서 좀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이제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처벌이 좀 강하게 내려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가담의 정도가 경미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 피해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뭐 고액 알바 광고에 이렇게 현혹돼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원에 대해서 이제 구속 송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모두 다 가담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이 뭔가 이제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피해자로서 가서 뭔가 이제 현혹을 당해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고액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범죄에 가담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인데,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형량을 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피해액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형량이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이 광고 글에 현혹이 돼서 가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하게 됐다.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참작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 케이스라면 그래도 실형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 실형의 선고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저도 뭐 지하철 자주 이용하는데 지하철 타면 뭐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다양한 일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보쌈에 김치까지 올려놓고 먹은 승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호선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있었던 일인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 무릎 위에 도시락에 이 보쌈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김치와 국물을 함께 섭취를 하다가 예. 지금 심지어는 이제 그 밑에 흘린 모습도 나오거든요. 어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취까지 풍기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간 사진이고 사실 이게 또 몇십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예.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이게 뭐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뭐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뭐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사실 옆에 있는 이제 승객들은 이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불편하고 좀 당혹스러운 감정이 그렇죠. 느껴졌을 것 같은데 과태료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저도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보니까 이제 철도안전법 47조에 이제 규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철도 안에서 금지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흡연이나 음주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취식을 하는 경우를 금지를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뭔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여객우송 약관에서 이렇게 네. 뭐 불결하거나 악취로 인해서 다른 여객한테 이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우려 있는 물건은 휴대를 금지한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취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처벌까지 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시내버스를 탈 때에는 네. 사실은 이제 뭐 일회용 컵에 뭔가 이제 음료를 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운전사가 이 승객의 탑승을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물건이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 사람이 이제 밟거나 그랬을 때 넘어지거나 했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버스와는 다르게 뭔가 흔들림이 그나마 좀 적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 취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내버스를 타면은 위에 구멍을 막거나 뭐 포장을 이제 잘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게 흘릴 가능성이 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하철에서는 이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애매한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게 좀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처벌을 할 지금 근거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뚜껑을 덮어놓거나 아니면 뭔가 박스에 포장이 된 채로 들고 타는 경우에는 사실 승객이 이제 뭐 이 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지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전동차 같은 경우,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뭔가 이제 처벌에 관련해서 뭔가 이제 근거 규정을 조금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 예절의 문제일 텐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취식 기준을 좀 정하는 게 시내버스처럼 정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동차 안에서도 사실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이 밀집하는 정도가 다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물건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만으로도 이제 불쾌감을 줄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핀셋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조례로서 이렇게 이제 특정 시간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조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관련 규정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사건 짚어볼게요. 정말 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이고도 붙잡히지 않았던 수배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가 결국에 경찰에 검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좀 벌어졌어요. 경찰은 그런데 이게 뭐 숨어 있다가 수사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무단횡단을 단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수배범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거를 제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이제 마이크로 제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이제 무시를 하고 가니까 그래서 뒤쫓아가서 신원 확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신분증을 이제 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조금 이제 의심스럽다. 캥기는 게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명 수배가 내려진 사람이다라는 예.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이제 2023년부터 이렇게 2년 동안 2년에 걸쳐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금 37kg 정도를 수입을 해올 건데 그 운송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한테 운송 비용을 좀 부담을 해주면 내가 이제 수익의 일부를 나눠줄게 이렇게 이제 기망을 했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아프리카에서 고위 관료하고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이 피해 금액을 보니까 약 96억 정도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였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이 사기 범죄로 인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기소 중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검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모니터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면서 거부하고 도망가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시민권자라면 이게 뭐 처벌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이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마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형법에는 속인주의도 있지만 속지주의도 있습니다. 네. 속지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영토에서 문제되는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규정이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마약류를 취급을 할 때 이게 합법화된 국가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약류를 그 나라 그 사람이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밀수를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좀 허무하게도 무단 횡단을 하다 결국 검거가 된 건데 이런 과정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진 거였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가서 신고를 했다면 그러면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도 도주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검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실제 원래 범죄로서 처벌받는 그 형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도주를 하려고 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모양새니까 아무래도 더 재질이 안 좋다라고 봐가지고 처벌의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경찰 순찰 활동 중에 이 수배 피의자를 검거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도 경찰이 순찰 중에 다중 피해 사기 수배자를 검거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단순히 무단횡단으로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수배자임이 경찰한테 들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찰 활동이 강력범죄 예방에 좀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제 지난 8월에 관악구에서 담배 꽁초를 벌이다가 이제 적발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77억 상당의 이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발이 되는 케이스가 사실 다른 케이스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그때 뭐 면허 제시를 요구받고 그때 신분 확인이 되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본인이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야 될 상황인데 처벌을 피하다 보니까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이제 경찰이 뭐 현장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단속의 필요성도 또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이 만약에 지명수배가 내려졌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안 되고요. 그 후에 도주를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뭐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언급된 2명의 피해자 모두 사기 수배자였는데 이번에 다뤄볼 사건 역시 좀 소비자들을 속인 일입니다. 제주도 놀러 가시면 고급 생선 옥돔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옥돔으로 유명한 제주현 음식점에서
가짜 옥돔을 팔다가 적발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2023년 11월 말부터 작년 9월경까지 이 옥두어를 옥돔으로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팔았던 사례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예. 너무나 유사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옥두어를 옥돔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팔면 저도 그냥 먹었을 것 저도 같거든요.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 이 제주도산 옥돔구이라고 하면서 이제 속였고요. 그렇게 해서 팔았던 게 이 한 개당 이제 3만 6천 원씩 해서 총 2,500개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 피해 금액도 크고 기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품광고법 위반, 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졌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사실 광어와 도다리가 닮았을 만큼 옥돔과 옥도가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동안 1년 동안 1년 가까이 이제 판매를 좀 속여서 판매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동안 이게 적발이 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생선을 먹기는 먹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제 형태에 있는지 특히나 이제 고급 어류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어종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옥돔이 맞는지 이렇게 이제 모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옥돔과 옥두어를 보니까 이게 또 너무나 이제 유사한 측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게 구별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이게 옥돔 같은 경우에는 그 눈밑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은백색의 삼각형 반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 반점이 있고 그리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이렇게 노란색 세로띠가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등 지느러미가 주황색을 띠고 있고 꼬리 지느러미에는 이제 5개에서 6개 정도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생긴 옥두어 같은 경우는 옥돔과 달리 이제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고요. 점이 없고 그리고 등 지느러미가 검은색이고 회색.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에는 2-3개 정도의 노란색 세로줄이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있다고 하니까 이 만약에 정말 이제 구별이 어려우면 이 은백색 점이라도 눈 밑에 있는지 예. 뭐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가지고 옥돔과 옥두어를 구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주도 놀러 가실 분들 구별법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업주에게 적용된 혐의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속여왔던 거고 그걸로 부당 이득도 취했잖아요. 사기죄 여지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과 더불어서 사기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사기로 보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 또 피해자가 또 이제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옥두어를 이제 옥돔인 것처럼 가장해서 쭉 팔았을 수도 있지만 네. 중간에 저는 옥돔도 팔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팔았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먹은 게 옥돔이 아니라 옥두어였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렇군요. 제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특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다 아. 보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범죄 혐의까지는 좀 추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만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을 업주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도 따로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유예형을 받은 건 형사처벌이고요. 예. 추가로 이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7일, 15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이유가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만 자영업을 이제 못하게 하더라도 이제 수익이 어쨌든 반토막이 날 수도 타격이 있고 크죠. 그렇죠. 타격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름에서 이제 과징금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행정처벌과 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는 뭐 이런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만약- 그 업주들한테는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이 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 나 그냥 벌금 내고 끝낼래. 네. 집행유예 제도 나는 처벌 더 이상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위반 사항이 계속 이제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회 위반에서는 뭐 영업정지가 7일이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적발이 됐을 때는 뭐 1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정지의 일수를 이제 늘려가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뭐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처분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제 이미 옥돔을 먹었는지 옥도어를 먹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부분은 결국 원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은 게 실제 옥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옥돔인지 옥두어인지를 이제 결국 이제 근거로 남기려면 우리가 처음에 밥 먹을 때 인증샷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증샷에 어느 시점에 먹은 생선이 옥두어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조금 이제 승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옥돔을 드시러 가셨을 때는 인증샷부터 남기고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꿀팁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사건 현장 이경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